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혜수는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하자. 혜순이 알면 집안 끝장나. 혜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언제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어요. 재민이가 자라면서 더 닮아갈 텐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좋아요, 구독 버튼은 무료이니 지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대청마루 끝까지 스며들어오는 이른 아침입니다. 김혜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진 채로 50년 넘게 이 종갓집의 기둥처럼 살아온 삶의 무게가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죠. 커다란 장독들이 7개나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혜수는 각각의 장독 뚜껑을 열어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래 담근 된장이 참 잘 익어가네. 첫 번째 장독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두 번째 장독에서는 간장이 짙은 갈색으로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 고생 끝이겠지. 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된장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들 경호가 45세에 드디어 아이를 얻었으니 이제 정말 대를 이을 걱정은 끝난 셈이었습니다. 손자 재민이가 태어난 지도 벌써 돌이 지났거든요. 혜수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까지 시원하게 올라왔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마당 한쪽에는 노란 국화들이 가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며느리 윤미정이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42세의 미정은 요즘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면 될까요? 고추장찌개 간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던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온데간데 없었죠. 혜순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미정아, 밥 몇 공기 지어야 할까? 경우 오빠는 벌써 나가셨어요. 일찍 회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입술도 평소보다 더 하얗게 보였어요. 미정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재민이가 밤에 가끔 깨서 잠을 설친 것뿐이에요. 미정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재민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이 급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혜수는 미정이 사라진 안방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민이는 평소에 밤에 잘 자는 아이였거든요. 생후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밤새 깨지 않고 잘 잤는데 며느리 말로는 요즘 자주 깬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잠시 후 미정이 재민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재민이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혜순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였지만 할머니라는 말만큼은 똑똑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재민이 잘 잤어? 혜수는 재민이를 받아 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윤기가 났어요. 큰 눈망울과 또렷한 이목구비가 참 예뻤습니다. 특히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큰 눈에 진한 속눈썹, 그리고 선명한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맛있는 미역국 끓여줄게. 응? 혜수는 재민이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상을 대청마루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미역국,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드세요. 혜수는 재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는 혜순의 젓가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재민아, 아직 젓가락은 빨라. 할머니가 죽 해줄게. 미정은 재민이 옆에 앉아서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밥을 먹으면서 미정의 표정을 슬쩍슬쩍 관찰했어요. 뭔가 마음에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미정아, 경호는 요즘 중국 사업 때문에 바쁘다더니 언제쯤 좀 여유가 생길까? 글쎄요. 아직은 한참 더 바쁠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이번 달에도 출장을 2번 더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고마워해야지. 우리 경우가 원래 성실한 아이였잖아. 마당에서는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모이를 쪼고 있었고 개 삼돌이가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시골집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일어나세요? 재민이가 옹알이를 하며 혜순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셔. 나이가 많으시니까 좀 더 주무시게 해드리자. 혜순은 재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건강은 괜찮았지만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혜순은 남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안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재민이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종갓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혜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이 상을 치우려 하자 혜순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내가 할게. 재민이나 잘 돌봐줘. 고맙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재민이를 쫓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혜수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살아오며 터득한 여자의 직감으로 이 평화로움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집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혜수는 미정과 재민이를 데리고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고 마을길 양쪽으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어요. 잔치집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할머니들은 한쪽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마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혜수는 재민이를 아는 미정과 함께 할머니들이 앉은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혜순이네가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마을 이장댁 할머니인 박순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언니, 안녕하세요. 잔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혜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도 재민이를 아는 채
혜순 옆에 앉았어요. 재민이는 낯선 환경에 신기한지 큰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아기 좀 봐. 정말 예쁘게 생겼네. 건너편에 앉은 할머니가 재민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짜 복스럽게 생겼어. 또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혜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할머니들께 인사해. 재민이는 수줍게 미정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애가 몇 살이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막 돌 지났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걸음마 뗄 때네. 우리 재민이 참 잘 컸다. 순자가 재민이의 뺨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영숙 할머니가 재민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참 복도 많아요. 애가 영감님 젊었을 때 판박이네. 그 순간 혜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 영숙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감님 젊었을 때 판박이라고? 그래요? 혜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럼요. 특히 눈매가 똑같아요. 저 큰 눈하고 진한 속눈썹, 그리고 턱선까지. 영감님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정말 붕어빵이에요. 영숙은 계속해서 재민이와 혜순의 남편을 비교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재민이를 더 꽉 안으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혜순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손자가 할아버지 닮았다니까 좋네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을 텐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경우를 더 닮은 것 같던데. 혜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우는 어머니 쪽을 닮았잖아요. 이 아기는 완전히 할아버지네 핏줄이에요. 영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 맞아. 저 눈매는 정말 영감님이랑 똑같아. 혜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오늘 잔치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영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재민이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큰 눈, 짙은 눈썹, 그리고 턱선. 지금까지는 그냥 예쁜 아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영숙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남편의 젊었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수는 말이 없었어요. 미정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재민이만 길가의 나비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좀 아프네. 혜수는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혜수는 미정과 재민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재민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큰 눈매, 짙은 눈썹, 그리고 턱선. 영숙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혜수는 재민이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의 모습, 울 때의 표정,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귀여운 손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으며 평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잔치 어땠어? 응, 좋았어. 사람들이 재민이 많이 예뻐하더라. 혜수는 남편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손자가 얼마나 예쁜데. 남편은 재민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혜수는 남편의 젊었을 때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큰 눈, 진한 속눈썹, 또렷한 턱선.
재민이와 정말 비슷했어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혜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영숙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애가 영감님 젊었을 때 판박이네. 결국 혜수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롱 위에 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남편의 젊었을 때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20살 남편의 사진이 나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혜수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큰 눈, 짙은 속눈썹,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턱선까지. 혜순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편의 얼굴과 재민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혜수는 다른 사진들도 꺼내서 비교해 봤습니다. 30살 때 사진, 40살 때 사진. 어느 것을 봐도 재민이와의 닮음이 선명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혜수는 앨범을 덮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재민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젊었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애써 생각을 지우려 해도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른 아침 혜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그냥 포기하고 일어선 것이었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정이 재민이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미정아, 재민이 기저귀 갈아주고 와. 혜수는 애써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재민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수는 미역국을 끓이면서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움직임, 재민이의 옹알이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어요. 경호는 어제부터 또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집에는 혜순과 남편 그리고 미정과 재민이만 남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혜수는 재민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이가 숟가락을 잡으려 하는 모습, 우유를 먹는 모습, 웃는 모습, 모든 것에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재민아, 할머니 좀 봐. 혜순이 재민이를 부르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그 웃는 모습이 정말 남편과 닮았습니다. 남편은 아침을 먹으며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미정아, 재민이 바람이나 쐬러 나가는 게 어때? 네, 그럴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마을 회관에 나갔습니다. 노인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집에는 혜순과 미정, 재민이만 남았습니다. 혜순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빨래가 팔랑팔랑 날렸습니다. 미정은 재민이와 함께 안방에 있었어요. 아이고, 수건을 빼먹었네. 혜순은 빨래통에서 수건을 꺼내려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혜수는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하자. 혜순이 알면 집안 끝장나. 혜순은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언제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어요. 재민이가 자라면서 더 닮아갈 텐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무도 모르잖아. 조심해서 살면 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혜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손을 대고 서 있어야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제라도 조심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마당으로 나와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빨래줄에 기대어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혜순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정말일까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빨래 다 널었어? 혜수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응, 거의 다 했어. 혜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금방 마르겠네.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혜수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혜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남편과 미정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혜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재민이가 혜순의 무릎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오늘 들은 대화가 더욱 현실로 다가왔어요. 재민아, 할머니가 안아줄게. 혜순은 재민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후 혜수는 재민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혜수는 작은 가위를 들고 재민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아이가 깨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했습니다. 잘라낸 머리카락을 작은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할 때도 손이 떨렸어요. 친자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검체는 가져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혜수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친자 검사를 의뢰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흘 동안 종갓집의 분위기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남편이었어요. 평소에는 온화했던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신문이 어디 있어? 남편이 아침부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탁자 위에 있잖아요.
혜순이 대답했어요. 어디에? 안 보이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순이 가서 확인해 보니 신문은 탁자 바로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바로 앞에. 아, 그래.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어요. 평소라면 웃으며 넘어갔을 일들을 남편은 크고 작은 트집을 잡으며 화를 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집안일을 자꾸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빨래 개는 거 도와줄래? 혜순이 부탁했어요. 아, 네. 잠깐만요. 재민이 기저귀부터 갈고 올게요. 미정은 대답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혜순이 안방으로 가서 불러봤어요. 아, 어머니. 재민이가 자꾸 울어서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미정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울지 않고 있었어요.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마다 재민이 이야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모두가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재민이만이 유일하게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변함없이 혜순을 따랐고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혜순은 재민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자였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닷새째 되는 날 아침, 혜순은 장독대에서 김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오래 담근 김치가 정말 잘 익어서 맛이 좋았어요. 항아리 뚜껑을 열자 상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미정을 찾는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수는 김치를 꺼내면서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미정이 전화를 들고 장독대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집 안에서는 아이 때문에 통화하기 어려웠나 봐요. 잠깐만요. 밖으로 나갈게요. 미정은 전화기를 든 채 장독대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수는 계속 김치를 꺼내며 일하고 있었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순의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라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약속 지키세요. 아니면 다 들통나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어요. 혜수는 김치 담는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미정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비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재민이가 자랄수록 더 닮아가는데 어떻게 숨겨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혜순에게는 분명히 들렸어요. 닮아간다는 말에 혜순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구를 닮아간다는 뜻일까요?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수는 급하게 김치 뚜껑을 덮고 다른 장독으로 옮겨서 일하는 척했어요. 미정이 장독대를 돌아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미정이 나타났을 때 혜수는 고추장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응, 고추장 상태 좀 보고 있었어. 올해 고추장이 참 잘 익었네. 혜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재민이 보러 들어갈게요. 미정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혜수는 혼자 장독대에 남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 약속 지키세요. 다 들통나요. 닮아간다. 이 모든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혜수는 미정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혜순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경질적이었어요. 밥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그래요? 간을 좀 더 맞춰볼게요. 미정이 부엌으로 가서 간장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음식간이 자꾸 안 맞네. 남편이 투덜거렸어요. 혜수는 평소 같으면 입맛이 변했나 보네라고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재민이가 혜순의 무릎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는 변함없이 예뻤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혜순은 재민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재민아, 할머니 밥 먹여줄까? 혜수는 재민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맘마. 재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최근에 맘마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 맘마 먹자. 혜수는 재민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먼저 들어가서 쉬겠어. 남편이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도 재민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혜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들은 미정의 전화 통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남편 사이에 분명 감춰진 일이 있어. 혜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재민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직 나흘이 더 남았습니다. 혜수는 그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친자 검사를 의뢰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아침부터 마음이 심란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나가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시내에 볼 일이 좀 있어서. 혜수는 가방을 들며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간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혜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 창구에 갔을 때 혜순의 손이 떨렸어요. 친자 검사 결과 나왔을까요? 성함하고 주민번호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봉투를 가져올 때까지의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혜순의 심장은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혜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검사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혜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자관계 검사 결과 아버지 마이너스 아들 일치율 99.97%. 아래쪽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검사 결과 두 샘플 간 친자 관계가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혜순의 손에서 검사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재민이는 경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하느님. 혜순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혜수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검사 결과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 있었어요. 남편은 마루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재민이가 혜순을 보자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혜순은 재민이를 안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혜순은 재민이를 꽉 안았어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풍경이었지만 혜순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혜순은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미정도 평소와 다름없이 재민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혜순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재민이가 혜순의 무릎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남편의 젊었을 때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혜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혜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봉투를 식탁 위에 내던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고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예요.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 우리 집안 피 아니에요. 경호 피가 아니라고.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호는 중국 출장에서 어제 돌아왔는데 혜순의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이 검사 결과를 봐요. 재민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혜순이 검사지를 경호 앞으로 밀어냈어요. 경호는 검사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를 읽어가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미정은 재민이를 꽉 안으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머니, 미정아, 이게 사실이야?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술잔이 덜덜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경호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입에 갖다 댔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대답하세요. 경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재민이가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정이 재민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혜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모두. 혜순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재민이가 무서워해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어요. 재민이의 울음소리만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수는 재민이를 받아 안았어요. 우리 재민이 무서웠지? 할머니가 안아줄게. 아이는 혜순의 품에서 점점 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식탁 주위의 어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이 순간부터 김혜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혜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떨어진 친자 검사 결과지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혜순의 품에서 울음을 멈췄지만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경호는 검사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7%, 그 숫자가 선명했어요. 미정아.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경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혜수는 재민이를 아는 채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해봐. 혜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애타는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미정은 몇 번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호 오빠가 중국에 장기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못 들어왔잖아요. 경호는 미정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미정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평소보다 10살은 늙어 보였어요. 계속 말해봐, 미정아. 혜순이 다그쳤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저한테 그런 일을. 경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시댁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말해요? 혜수는 재민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재민이가. 경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미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아이가 생겼어요. 경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술잔을 입가에 갖다 댔다가 다시 내려놓기만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경호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경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말 기억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혜수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 미정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경호가 미정을 노려봤어요.
어떻게 말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고? 미정이 울먹였어요. 가족이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혜수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숨긴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혜순이 물었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말할 수 없었어요. 미정이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님도 저한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말 기억이 없어. 하지만 뭐예요? 혜순이 남편을 쏘아봤어요. 하지만 미정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지. 남편이 고개를 푹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혜수는 남편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경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앉아라. 혜순이 경호를 제지했어요. 재민이가 놀라잖아. 재민이는 어른들의 큰 소리에 다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혜순의 품에서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미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를 지울 수도 없었고 경호 오빠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인 척한 거야? 경호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혜수는 미정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속아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어나요, 미정아. 혜순이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경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재민이가 혜순의 품에서 미정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엄마.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재민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그저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혜수는 재민이의 순수한 눈동자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재민아. 혜순이 아이를 더 꽉 안았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경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재민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혜수는 깨달았어요. 이제 이 집안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호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미정은 재민이를 안고 안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 혼자 앉아서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대청마루에 나와 가을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혜순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혜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혜수는 가장 먼저 남편을 찾았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의 얼굴은 피곤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여보. 혜순이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눈을 떴지만 혜순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 혜순아. 사랑채로 가요. 할 말이 있어요.
혜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혜순을 따라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는 평소에 손님이 오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공간이었어요. 사랑채 문을 닫고 혜순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50년. 혜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혜순아, 나는 정말 말하지 마요. 혜순이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혜순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젊었을 때는 의젓하고 믿음직했던 남편이 이제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요. 혜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혜순아, 그게 무슨...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집이에요. 당신의 추악한 짓으로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혜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순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혜순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용서해요?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혜순을 바라봤어요. 나는 정말 기억이 없어.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나요? 혜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재민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혜순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망가졌어요. 경호는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정이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혜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순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혜순은 남편이 무릎 꿇는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혜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혜순은 남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혜순아. 남편이 뒤에서 불렀지만 혜순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랑채를 나온 혜순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이 재민이를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은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혜순을 보자 몸을 움츠렸어요. 혜순은 미정 앞에 앉았습니다. 재민이는 혜순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재민아. 혜순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뺨, 큰 눈망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혜순은 재민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미정아. 혜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는 잘못했어. 혜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미정이 고개를 더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혜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 미정이 고개를 들어 혜순을 바라봤어요. 혜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혜순이 재민이를 더 꽉 안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그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울지 마라. 혜순이 말했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야 해.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내 손자야. 혜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가 낳았든 누구 피를 이었든 상관없어. 이 집에서 자란 내 손자야. 재민이가 혜순의 품에서 까르르 웃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미정이 눈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혜수는 재민이를 미정에게 돌려주었어요.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야 해. 네, 어머니. 미정이 재민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혜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민이와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갓집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조용했지만 점차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혜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독대를 돌보고 미정은 재민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경호는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고 연락만 왔습니다. 혜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일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경호가 혜순에게 인사했습니다. 경호야, 많이 힘들었지? 혜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경호는 대청마루에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재민이는 마당에서 혼자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경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국이라고?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을 내준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안타까웠습니다. 경호야,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어머니, 제가 매일 재민이를 보고 있으면. 경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아이를 보면 자꾸 그 일이 떠올라요. 그때 재민이가 뛰어와서 경호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경호는 재민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민아. 경호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가 먼 곳으로 가야 해. 재민이는 경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까르르 웃었어요. 아이에게는 여전히 경호가 아빠였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미정아, 경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아. 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경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경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몇 개의 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경호가 혜순에게 절을 했어요. 경호야, 미국 가서도 자주 연락해.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 경호가 대답했습니다. 재민이는 경호가 떠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어디 가요? 경호는 재민이를 마지막으로 꽉 안았습니다. 재민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네. 재민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경우가 떠난 후 종갓집에는 혜순과 미정, 재민이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미정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없어서인지 표정도 밝아졌어요. 혜순과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장독대 정리 도와드릴게요. 미정이 말했어요. 고마워, 미정아. 올해 김치가 잘 익어서 손이 많이 가네. 혜순이 웃으며 답했어요. 재민이는 날이 갈수록 더 활발해졌습니다. 걸음도 더 빨라졌고 말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할머니, 엄마, 맘마 같은 단어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종갓집의 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벚꽃도 하얗게 꽃을 틔웠어요. 재민이는 어느새 두 돌이 가까워져서 뛰어다니며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혜수는 대청마루에 앉아서 재민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나비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비. 재민이가 손가락으로 나비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래, 나비네. 예쁘지? 혜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민이의 웃음소리가 종갓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피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키우느냐지. 혜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민이가 누구의 피를 이었든 상관없었어요. 이 아이는 혜순의 손자였고 이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는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미정이 차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미정아. 혜순이 차를 받으며 말했어요. 우리 잘 살고 있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정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종갓집의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마을 전체에 평화로운 하루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재민이가 뛰어와서 혜순의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재민이 많이 사랑해. 혜순이 아이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혜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평온했어요. 이 아이와 며느리와 함께 이 종갓집을 지켜나가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종갓집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또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재민이를 아는 채 그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